자연스럽게 처음 보. 안녕하세요, 위트입니다. 여러분, VR 장비만큼 평범한 사람과 이쪽 기술에 관심 많은 이들의 지식 차이가 큰 제품이 있을까요? 가상현실, VR 기기를 하면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드보드에 휴대폰을 슈는 그때 머물러 있고, 일부께서는 메타버스 열풍 때 잠깐 VR 기술에 관심을 가지셨었지만 그 이후론 소식이 업데이트되지 않아 최신 트렌드에 대해선 여전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제품과 기술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고, 얼마 전엔 피코4 울트라란 신형 VR 장비가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피코4 울트라란 제품을 리뷰를 하긴 할 건데, 그냥 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게임을 중심으로 좀 리뷰를 해볼까요? 사실 제가 주변 지인들로부터 VR? 그거 뭐 게임조차 뭐 할 거 없던데? 이미 망한 거 아니야? 라는 질문에 긁힌 상태인지라 VR 장비로 게임하기 어디까지 왔나를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오늘 소개하는 것들은 VR 전용 게임 말고도 평범한 게이머 분들에게 익숙한 게임들로 나올 예정이니까요. 너무 다른 세상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이 영상은 VR 고인물들 말고 진짜 VR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 예를 들어 이 기기의 제조사 피코라는 회사를 처음 들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VR로 게임을 하는 방법은 현재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VR 기기 단독으로 게임을 깔아 즐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PC에 연동해 PC 쪽에 게임을 깐 뒤 기기에서 화면만 띄우는 방식이에요. 후자의 방식에서는 VR 기가 일종의 모니터 역할만 담당하고, 게임 연산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는 본체가 담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둘 다 해볼 건데, 먼저 VR 기기 단독으로 게임을 해보는 것부터 이야기해봅시다. 시작 전에 피코4 울트라에서 마음에 드는 것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기기가 순정 상태일 때 안경을 끼고 플레이할 때 가장 편안한 착용감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안경을 끼고 착용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이렇게 무조건 $199에 달하는 전용 렌즈를 별매하고요. 메타 퀘스트 3 같은 경우에도 탈착식 렌즈 가이드라고 해서 이렇게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탈착식 렌즈 가이드를 사야 사용이 좀 원활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서페이서라 해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곧바로 VR 기기를 쓸 수 있는 추가 가이드가 기본으로 제공되더라고요. 여하튼 넘어가서 게임을 좀 설치해보자면, 피코는 메타 애플과 함께 VR 기기 플러스 자체적인 VR 앱 스토어 생태계를 구축한 몇 안 되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토어에서 곧바로 앱들을 다운받을 수가 있고, 앱들을 보면 흔한 VR 게임들,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이나 댄스 같은 앱들이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Fit XR이란 걸 그나마 하긴 하는데, 역시 운동은 제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이거 유산소 운동이 너무 빡셉니다. 다만 이렇게 몸을 움직이다 보면 기기 자체는 참 괜찮게 느껴지는 게, 피코4 울트라의 무게중심 설계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무게중심 설계에 있어 가장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전 프로와 비교하자면, 이건 앞쪽에 모든 장치가 몰려있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 광대에 누민 데다 배터리까지 밖에 있어 격하게 움직이는 용도로 적합하지 않거든요. 근데 피코의 경우엔 앞쪽에 렌즈와 디스플레이와 각종 센서리를 배치하고 뒤쪽에 배터리를 내장해서 앞뒤 무게 간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축에 속하고, 머리 크기에 따라 조일 수 있는 이 부위도 작동성이 매우 좋아서 격렬한 운동 시 머리 흔들림은 확실히 덜한 편입니다. 문제는 제 체력이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말고, 흔한 거 말고 제 취향 듬뿍 담은 거 소개하자면, 일단 이건 엑스파이터란 격투 플러스 리듬 게임으로 로봇을 때리고 로봇이 저를 때리면 막는 게임으로 적당히 스트레스도 풀리고 운동도 되는 기분이 들기는 합니다. 다만 이거의 가장 큰 진입 장벽이 이게 유료인 데다 게임 진행 방식이 너무 단조로워서 구매를 추천하진 않아요. 또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피코 스토어에서 유료 게임을 구매하는 건 아직까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튼 이 게임과 관련해 재밌는 것 중 하나는 현실 배경 위에 로봇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혼합 현실이라 해서 완전한 가상현실이 아닌 실제 현실의 가상의 오브젝트가 같이 혼합된 형태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이에요. 피코4 울트라는 메타 퀘스트 3나 비전 프로처럼 카메라를 통해 주변 환경을 보여주는 패스스루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현실과 가상을 혼합한 형태의 다양한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화질의 경우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눈앞의 사물을 보여줄 수 있고 스마트폰의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많이 아쉬운데, 패스스루 환경의 경우 가상 오브젝트의 거의 무조건 맨손이 가려집니다. 이게
컨트롤러의 위치는 잘 추적하기 때문에 손에 컨트롤러가 쥐어져 있다면 컨트롤러 위에 손 이미지가 합성돼 게임판 위에 손이 올라간 듯 처리되지만 아무것도 없는 맨손은 그냥 가상 오브젝트에 가려버리는 거 보이시죠? 아무리 손을 얹어도 손이 가려져서 현실감이 덜해요. 이렇게 가상 오브젝트에서 손만을 따로 추적해 분리해내는 기술, 쉽게 말해 손을 실시간으로 눕겠다는 기술을 흔히 핸드 오클루전이라고 표현하는데, 비전 프로의 경우는 물론 가격차가 상당하긴 합니다만 여튼 이 기기는 핸드 오클루전을 꽤나 잘 해낸다는 점에서는 이 기기의 완성도가 아쉽다고 할 수는 있어요. 또한 이 피코포 울트라 핸드 트래킹 성능은 경쟁작인 퀘스트 3에 밀리는 수준이라 핸드 트래킹만으로 내부 소프트웨어를 조작하기엔 솔직히 무리가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로 VR 환경에서 컨트롤러를 잡은 상태에서 게임을 할 때 그 만족감이 높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친 김에 풀 VR 게임 하나, 제 취향 잔뜩 담아 하나 소개를 하자면 애리조나 선샤인 2라고 좀비 게임이 있습니다. 양 옆에 권총을 차듯 컨트롤러로 좀비 머리를 빵빵 날리면 저 같은 경우엔 재밌긴 하거든요. 다만 이거 보시면 그래픽이 좀 아쉽죠? 우리가 아는 모바일보다는 약간 나은 VR 게임 그래픽 딱 그 정도라 본격적인 게임용으로는 무리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PC VR입니다. 잠깐 언급했듯 VR로 게임을 하는 방법에는 PC와 연동되는 PC VR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게임은 PC에서 돌리고 이걸 VR 기기에서 보는 형태로 플레이하는 방식인데, 방식은 간단합니다. 자체적인 앱을 사용하거나 버추얼 데스크톱 같은 앱을 VR 장비에 깔아 PC와 기기를 연결시키면 준비 끝입니다. 참고로 이 기기에는 피코 커넥트라는 PC 연결 전용 앱이 있어요. 여튼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즐길 수 있는 게임의 양이 많아집니다. 흔히 PC VR은 스팀이라는 게임 플랫폼과 연동해 구현되는데요. 스팀은 세계 최대의 게임 플랫폼인 만큼 당연히 VR 게임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VR 전용 게임이 아니어도 VR 모드가 있는 게임들이 있어서 일단 즐길 수 있는 게임의 양이 꽤 많아지죠. 또한 이렇게 스팀을 이용해 PC VR을 즐기게 되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장점은 게임의 질, 정확히는 그래픽의 상한선이 확 올라간다는 겁니다. 게임 플레이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PC라는 강력한 하드웨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래픽 리소스의 제한이 거의 사라지게 되거든요. 컴퓨터 성능이 좋을수록 아주 훌륭한 게임 그래픽을 즐길 확률이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즐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하프라이프 알릭스인데, 이런 소식이 너무 흔하죠. 다른 거 하나 소개하자면 블레이드 앤 소설이라고 중세 플러스 마법을 다룬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게임이 잔인해서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리긴 좀 어렵지만 여튼 이 게임의 경우 컨트롤을 이용해 마법도 쓰고 칼도 쓰면서 다양한 전투를 치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완전 VR 전용 게임 말고 PC나 기타 다른 플랫폼으로 개발됐지만 부가적으로 VR 모드까지도 지원하는 게임들도 스팀 VR에는 많은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소개하자면 바로 유로트럭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 PC에서 레이싱 핸들과 기어까지 연동한 채로 조작도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트럭 기사 사이버 체험이 가능해지죠. 조연출 중 한 명 이거 광인이라 조끼를 씌우고 게임도 시켜봤는데 진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다만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VR 게임에 있어 초보자라면 이 현상에서 엄청난 멀미를 겪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몸은 가만히 있는데 가상현실 속 캐릭터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또 움직이잖아요. 여기서 발생하는 불일치 때문에 멀미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걱정된다면 캐릭터가 직접 움직이기보다는 자동차나 비행기처럼 주로 탈 것을 이용하는 VR 게임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 중 하나가 이런 게임은 VR 기기와 PC 자체가 연결돼야만 하거든요. 이러려면 유선 혹은 무선 연결로 VR 기기와 장비를 연동해야 하는데, 무선 연결의 경우 공유기 사양이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끊임없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또한 VR 기기가 연동되는 PC의 사양이 역시 기존 게임보다 꽤 좋아야 한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피코포 울트라의 경우 렌즈 하나당 해상도가 2160에 2160 그리고 주사율은 최대 90Hz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VR은 렌즈가 두 개가 달려있으니 필요한 컴퓨팅 파워는 그보다 2배까지는 아니지만 여튼 더 올라가게 되고, 따라서 자신이 평소 즐기던 게임에서 옵션을 조금 더 내려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작동만 하면 게임적 경험은 기가 막힐 겁니다. 무엇보다 PC의 막강한 컴퓨팅 파워와 강력한 액세서리 호환성 등을 조합하면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게임들을 VR 환경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만족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일반적인 PC 게임을 VR 환경에서 돌려주는 프로그램도 나왔습니다. 바로 UEVR이라는 건데요. 언리얼 엔진을 이용한 게임을 VR 기기에서 돌릴 수 있도록 세팅을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두 되는 건 아니라 호환성을 검색해야 하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언리얼 엔진 기반 트리플 A급 게임들이 이 UEVR과 호환돼서 할 수 있는 게임의 양, 특히 VR 게임의 단점이라 할 수 있는 트리플 A급 게임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상쇄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가 좋은 게임은 호그와트 레거시로, 호그와트 내부를 VR 환경으로 걷다 보면 정말 제대로 야 내가 해리포터구나 말포이구나 하는 느낌 받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빗자루를 타면서 호그와트 주변 풍경을 바라보는 건데 이게 진짜 여러분들 하늘을 나는 듯한 느낌을 줘서 가슴이 뻥 뚫리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내친 김에 요즘 핫한 게임인 언리얼 엔진 5 기반 검은 50도 VR로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이게 UEVR과 호환성이 엄청 좋은 게임은 아니라 버벅거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픽이 깨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일단 그래픽이 엄청 좋다 보니까 정말 눈이 정화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걸 더 재미있게 하려면 검은 50을 1인칭 VR 환경으로도 플레이할 수 있어요. UEVR에는 프로필이라고 해서 유저가 원하는 대로 VR 세팅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일종의 모드가 있거든요. 이걸 이용하면 이렇게 여의봉을 흔들며 몬스터를 때려잡는 주인공의 시선을 1인칭으로 즐길 수도 있죠. 아,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취향의 FPS 게임이라 보디캠이라는 게임도 도전했었는데요. 이거 역시 언리얼 엔진 5 기반이라 그래픽 자체는 정말 뛰어나고 몰입감도 저한테는 좋은데 야 이거 멀미가 VR로 하면 진짜 장난 아닙니다. 키보드 마우스로 조정하면서 머리로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앞으로 달리면서 옆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점까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멀미가 너무 심해서 이 게임을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만약에 FPS 게임을 좋아하는 저 같은 분들이라면 알려지지 않은 명작인 로보캅을 UEVR로 즐기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전 영화의 로보캅의 분위기가 그대로 살아있고 무엇보다 로보캅의 시선에서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몰입감이 살아있어요. 자,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게 이 모든 게 피코4 울트라로만 가능한 게 아니란 겁니다. 피코4 울트라는 메타퀘스트 3와 하드웨어적으로 거의 비슷한 동일한 칩에 거의 비슷한 해상도를 가진 장비라 이런 플레이를 즐길 때 경험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에요. 심지어 이거 보세요. 이게 피코4 울트라의 컨트롤러이고 이게 메타퀘스트 3의 컨트롤러인데 보시면 진짜 거의 똑같이 생겼죠? 여기에 녹화 버튼이 하나 달린 거 말고는 두 제품이 진짜 만져봤을 때 그립감조차 거의 비슷해서 게임 플레이 시의 경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물론 피코4 울트라 쪽의 램도 높고 와이파이 7까지 지원해서 PC와 연결 시 조금 더 빠른 반응을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솔직히 그렇게 체감이 크진 않아서 피코4 울트라 쪽에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긴 해요. 게다가 플랫폼의 영역, 즉 스토어의 크기를 비롯한 생태계 확장성은 안타깝게도 피코보다 메타가 한 수 위입니다. 아까 피코의 스토어를 통해 게임을 사는 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바로 그 이유인데요. 마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매한 앱이 애플 앱 스토어에서는 호환이 안 되듯 이 피코 스토어에서의 구매 내역과 퀘스트 스토어의 구매 내역은 서로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구입했다가 나중에 타사의 후속 하드웨어를 사게 되면 이중 지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품을 제공해준 피코 쪽에는 미안한 말이지만 메타의 CEO 주커버거는 정말 VR에 진심인 사람이라 VR 쪽에 미친 듯한 투자를 거의 몇 년째 지속해오면서 이 시장을 키워온 반면 피코는 바이트댄스, 그러니까 틱톡을 만든 그 회사의 자회사에 불과하고 투자액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앱 지원 생태를 고려하면 솔직히 규모면에선 상대가 되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피코는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비장의 무기이자 혁신적인 아이템을 변환하는데 바로 트래커입니다. 가뜩이나 대중화가 덜 된 VR 분야에서도 마지막까지 대중화가 덜 된 영역을 찾으려면 바로 바디 트래킹 분야를 꼽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바디 트래킹은 인체 곳곳에 센서를 부착해 그 움직임을 가상현실상에 구현하는 건데요. 가장 큰 문제가 세팅이 엄청 복잡하고 또 비싸다는 데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신체에 센서를 많이 붙일수록 특히 인체의 관절에 해당하는 부위에 센서를 붙이면 붙일수록 그 정확도 올라가는데 이 트래커 하나하나가 사실 다 돈이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트래커를 붙인 뒤엔
트래커와 신체 움직임을 감지해서 종합적인 위치를 측정하는 베이스 스테이션이라는 것도 방에 따로 설치하거든요. 이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풀 트래킹 장비를 갖추는 걸 줄여서 풀트라고 하는데, 이 풀트 장비를 갖춘 유저는 VR 쪽에서도 정말 소수에 가까워요. 이런 상황에서 피코는 베이스 스테이션 없이 세팅은 간편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정확 추적도는 높은 액세서리를 개발했습니다. 바로 이 피코 모션 트래커인데, 피코4 울트라엔 이걸 껴서 같이 판매하고 있어요. 직접 해볼까요? 너무 쉽습니다. 이 트래커를 발목에 차고 앱에서 시키는 대로 발목 쪽을 쳐다만 보면 트래킹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아바타를 보면 제가 다리를 들면 다리를 들고 허리를 들어도 와 허리 움직임도 어느 정도 예측합니다. 이 트래커를 적외선으로 비춰보면 엄청나게 많은 IR 센서가 내장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동시에 AI 기술을 이용해 측정되지 않는 몸의 움직임도 예측해 캐릭터 상이 구현한답니다. 이게 발목에 차기만 해도 허리를 비롯한 상체 움직임도 상당히 만족스러울 정도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도 피코4 울트라의 가치가 올라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게임에 적용은 어떻게 되냐? 발의 움직임을 추적해서 더 다양한 동작으로 게임을 할 수 있게 됐죠. 이런 식으로 단독 게임이나 VR 챗과 같은 소셜 앱에서도 트래킹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소식이 있으니 바로 이 트래커가 앞서 소개한 PC VR, 스팀 VR과 연동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볼까요? 이건 블레이드 앤 소서리라는 게임인데, 트래커를 세팅하고 게임에 들어가면 하잘것없는 발차기가 가능해집니다. 사실 지금껏 이 트래커는 정해진 몇 개의 게임에서만 작동했는데, 능력자들이 피코의 트래커를 스팀 VR과 연동시키는 방법을 찾아내면서 트래커의 응용 범주가 진짜 엄청나게 넓어지게 됐습니다. 스팀 VR에서 바디 트래킹을 지원하는 게임은 이론상 모두 이 피코 트래커를 사용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따라서 이 트래커는 메타 퀘스트 3와 같은 칩에 비슷한 해상도로 갖췄지만 메타에 비하면 생태계가 많이 부족한 피코에 있어 회심의 한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VR의 세계에서는 신체를 포함한 바디 풀 트래킹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면 메타는 현재 트래커 쪽에 큰 관심이 없다는 걸 생각해보면 소비자로서 충분히 매력적인 미끼 상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가요? VR에 관심이 없던 분들이면 생각했던 것보다도 VR 관련 기술들도 대중적으로 발전하는구나 싶지 않나요? 단독 기기로 즐기러 말고도 스팀 등 PC VR과 연동하고 거기에 UEVR 또 트래커까지 대중화되고 있는 시도들을 보고 있자니 이제는 미약하게나마 VR 쪽에 나름의 생태계를 갖추며 커지고 또 경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얼마 전 메타가 오라이온이라는 MR 장비를 내놓았고 그게 인터넷상에서 인기를 좀 끌던데, 생각해보면 거기 쓰인 기술들은 언젠가 이 VR 업계에도 유입될 거잖아요. VR 업계가 망했다 해도 이 정도면 아직은 미래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 안 망했어요. 물론 이 와중에 컨트롤러 하나 없는데 이놈의 비전 프로가 좀 아쉽기는 한데, 사실 이 친구로도 비슷한 걸 돌릴 수 있긴 하거든요. 이건 나중에 또 제대로 준비해갖고 가지고 올게요. 여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의외로 피코4 울트라를 기대를 안 했는데 이 정도면 구매가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가격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일단 트래커 좋잖아.